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최석원 수석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등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사인 지정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매년 9월 초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를 지정기초자료라고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작성 제출 시기에 맞추어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먼저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FAQ, 마지막으로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인 지정제도입니다. 이하 2024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외관 법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품질 개선을 위해 코넥스를 제외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과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회사가 자유선임한 경우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란 전년도 말 자산 5천억 이상 또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1천억 이상인 회사로서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등이 대표이사인 회사를 의미하는데 FAQ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권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직권지정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요.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 부당교체의 경우, 감리 결과 조치를 받은 경우,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황이 취약한 경우, 거래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채권 은행 등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독립성 훼손 등으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표준 감사 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3년간 최대 주주 2회,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보수 미지급 등 회사 귀책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과 같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타 법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횡령 배임 발생의 경우, 그리고 처음 언급해드린 지정기초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직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시기와 일정입니다. 주기적 지정은 사업 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즉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정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는데 10월 중순경 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11월 중순에 본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로는 등기 발송에 따라 2, 3일 후에 지정 통지를 수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 지정 일정을 보시면 9월 19일까지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받은 후 10월 15일경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하고 10월 29일경까지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 11월 12일경 본통지를 실시하고 11월 19일경까지 본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직권 지정도 원칙적으로는 주기적 지정과 같이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즉 대부분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정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상장을 추진하는 12월 결산법인이 9월 말까지 요청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 내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미 사업연도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직권지정 사유별로
지정 대상 선정일에 대상 회사를 정한 후 다음 달 중순에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사전 통지일로부터 4주 후에 본통지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상장 예정으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요청일의 다음 달 중순에 사전 통지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정기간입니다. 주기적 지정은 기본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또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 지정을 받더라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며 그 외의 경우는 통상 1개 사업연도를 지정받게 되나 직전 사업연도에 법규 위반 사유로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 연도에 동일한 법규를 재차 위반하여 지정받는 경우 2개 사업연도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지정 일정을 설명드렸을 때 의견 제출 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회사와 회계법인은 지정을 통지받은 후 양자 간의 독립성 훼손 등 법령상 정해진 재지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재지정 사유로는 외국 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출자 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한 경우, 감사인 등록 여건 유지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 모두 지정감사이고 해당 지배 종속 회사 간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는 경우, 회생 절차 진행 중 회사가 법원이 선임 허가한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상장사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회사는 최초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 하위, 동일 지정군의 회계법인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때 하위 지정군으로의 재지정 요청을 위해서는 최초 지정된 사유가 회사 요청에 의한 지정,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에 따른 지정인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FAQ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 감사인은 사전 통지 후 2주 내, 본 통지 후 1주 내에 금감원 외부 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 eacrs.fss.or.kr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정감사 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정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본통지 이전 사전 통지 시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협의 난항으로 기한 내 체결하기 어렵거나 감사 계약 전 회사와 감사인 간 독립성 이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일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서 기한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임의 경우 회사도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내역을 보고해야 할 수 있으나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 지정감사 모두 금감원에 계약 체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지정 방식인데 일반적인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감사인 3년 연속 지정과 같이 지정 감사인이 특정되어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법인을 일단 우선 지정합니다. 그 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회계법인별 지정 점수대로 감사인 지정의 순서를 정한 후 직전 연도 말 자산 규모가 큰 회사들을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회사가 감사인을 미선임했다는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인 지정 점수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회계법인들에게 연간 지정 회사 수에 따라 비례 배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5천억 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감사 품질 역량을 갖춘 미등록 일반 회계법인에게 2개사를 우선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정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직전 연도 말 자산 규모에 따라 2조 원 이상은 가군, 5천억 원 이상은 나군, 1천억 이상은 다군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고, 감사인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인력 등 분류 기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회사보다는 감사인의 군이 높거나 같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방금 말씀드린 감사인 미선임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9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전기에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은 단기 감사인 지정 시 배제되며, 반대로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 도래 사업연도의 감사인 자유선임 시에도 전기 지정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동일 감사인 3년 연속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 2개 이상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회사는 상장 추진 사유를 포함하여 지정 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기 지정받은 감사인을 단기에도 우선 지정받게 되며, 이는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직권 지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 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감리 결과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고 있으며,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감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지정이 연기되며, 감리 결과 무혐의인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6년간 지정이 면제되고, 감리 결과 지정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직권 지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주기적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분산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연도 주기적 지정 쏠림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지정하는 회사 수가 일정하게 되도록 분산하여 다음해 이후로 지정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더라도 감사인이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연기된 다음 해에는 이미 연기되었던 회사부터 우선 지정하며, 나머지는 해당 연도 대상 회사 중 자산 규모가 큰 순서대로 지정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주기적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권 지정을 이미 받은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된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6개 자유선임 사업연도가 지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되므로, 예를 들어 2020 사업연도에 마지막으로 직권 지정을 받았다면 2027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성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금년부터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요청한 경우 지정감사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때 관련 산업 200시간 이상 용역 제공 경력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감사팀 안에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선 2024년 지정감사인 사전 통지까지는 건설, 은행, 증권, 보험 4개 업종이 적용되며, 2025년 사전 통지부터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총 11개 업종이 적용됩니다. 감사인이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팀 내 전문 인력 없이 지정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지정제외 점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 먼저 회사가 지정 기초 자료에 전문성 필요 여부와 해당 산업명을 기재해야 하고, 감사인도 지정 기초 자료에 전문가 보유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정 감사인 통지를 할 때 금감원은 회사가 기재한 희망 업종을 지정 감사인에게 통지하며, 감사인 지정을 통지받은 회사와 감사인 간에 산업 전문가의 감사팀 배치 협의를 한 후 지정 감사인이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그리고 보유 전문가보다 지정회사가 많아 감사 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감사인이 감사인 재지정 요청을 하면 금감원에서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인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주요 FAQ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기적 지정 관련 6개 사업연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정 대상 선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주기적 지정 대상은 일반적인 경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가 있어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분산 지정 제도에 의해 지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회사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하며 해당 연속 감사 계약 중이라도 주기적 지정에 따라 잔여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2023년 말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인 회사가 2024년 중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편입된 경우 이 회사가 외관법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연도는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2024년에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주기적 지정과 관련하여 감리 결과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재무제표 감리가 아닌 심사 결과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해당되는지입니다. 2024년에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는데 이때 6년 전체 기간에 걸쳐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 감사 대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주기적 지정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이 같은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되고 지정 대상 선정일인 2024년 9월 1일까지 요건이 해소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물론 여타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와 분산 지정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번,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간입니다. 3개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며 금년에 지정을 받은 회사가 지정 이후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 등 지정 사유를 해소하여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소유 경영 미분리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년도 말 5천억 이상 등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3가지 요건, 먼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 그 다음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됩니다. 다만 2023년 말 이후 지정 대상 선정일인 2024년 9월 1일까지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이 해소되었다면 9월 19일까지 제출하는 지정기초 자료 신고서를 통해 그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번, 소유 경영 미분리 주요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추가 사례를 보자면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지배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역시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를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와 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 집단에 해당하게 되어 대표이사 역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밖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중 1인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9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최근 3년 내 최대 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망, 상속, 실종 등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경우,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 투자자가 최대 주주가 되어 변경된 경우, 최대 주주와 그의 특수 관계자 간 지분 변동이 발생하여 변경된 경우, 동일한 주식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는 지정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1번. 직권 지정 사유 중 3년간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표이사가 2 이상이고 이 중 일부만 교체된 경우에는 기존 대표이사가 전원 교체되는 경우에 1회 교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존 대표이사가 교체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정 대상 선정에 있어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2번. 단기 이전에 최대 주주 변경이나 대표이사 교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 대상 선정일 이후 변경 또는 교체된 횟수로 지정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3번. 최근 상장한 회사의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판단할 때는 상장 이전 재무제표도 포함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4번. 회사가 스펙과 합병하여 상장된 경우 3년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 사유 해당 여부는 합병 전 비상장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번. 3년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회사는 부의 영업현금 흐름 관련해서는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스펙, 거래소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성장기업, 상장회사로서 최근 1년 내 적격 외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업 신용평가 또는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 등급 이상인 회사는 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 흐름, 이자 보상 배율 등 3가지 재무기준 모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6번.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 지정된 직후 또 재무기준으로 지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재무기준 사유로 지정한 경우 해당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의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재무기준 사유로 지정하게 됩니다. 17번. 상장사가 3년 연속 동일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3개 사업연도 중이라 하더라도 2년차, 3년차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번. 상장사가 직권 지정을 받고 있는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새롭게 요청할 수는 없으며 19번. 2025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고 있는 중 동일 사업연도에 대해 신규로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기존 2025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번. 이와 마찬가지로 비상장 회사가 직권 또는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는 3개 사업연도 중에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지정감사인이 등록회계법인이라면 감사인이 이미 지정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새로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21번.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2번. 어떤 사유로 직권 지정되는 경우에 연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지정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사전 통지 시부터 지정해 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권 지정 사유 중 회사 요청에 따른 지정인 경우 사전 통지부터 연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일치하도록 지정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치하고자 하는 감사인이 전기 자유수임 감사인에 해당하는 등 지정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3번. 비상장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가결산 결과 직전 연도 말 자산이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 외부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임에도 법정 선임 기한 내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번. 이와 유사하게 가결산 결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해당 여부가 모호한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 외부 감사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규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5번.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 하위, 동일 지정군의 회계법인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 사유에 관계없이 회사는 최초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고 주기적 지정되었거나 상장 예정 또는 회사 요청의 사유로 직권 지정된 경우라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형의 단순 재지정은 사전 통지와 본 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재지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 사유를 포함하여 감사인 지정 2년차, 3년차에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은 회사는 이러한 유형의 단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6번.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상 라군, 즉 소형회사가 사전통지 시에 라군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가군 회계법인, 가나군 회계법인, 가나다군 회계법인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정해서 기한 내에 재지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7번.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과 동일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상 라군 회사가 사전통지 시에 다군에 속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경우 다군 회계법인으로의 재지정을 기한 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8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지배 종속회사 모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번. 지배 종속회사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 일치를 위한 재지정 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선임 중인 회사가 감사인 선임 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하고 다른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을 2개월 이내에 자유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1번. 지배 종속회사 감사인 모두 자유선임인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지배 종속회사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중도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여 감사인을 일단 지정받은 후 해당 회사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자녀 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32번. 상장 예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 상장 계획을 철회한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계획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를 갖추어 지정감사 계약 체결 이전 지정 기준일 이후 2주 이내에 합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 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정 대상 사업 연도가 경과되기 전까지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3번. 외감 대상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상장 예정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았으며 당해 사업연도에도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 감사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 미선임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을 수 없으며 당해 사업연도에 상장되지 않아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을 재추진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인 미선임이 반복되는 경우 향후 감사인 지정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일단 법정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4번 질문은 생략합니다. 35번.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는 회사에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되면 지정 기간이 연장되는지입니다.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가 직권 지정 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해 지정이 연장됩니다. 또한 직권 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에 새로운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여도 동일하게 지정 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는 회사에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직권 지정 대상이 된다면 해당 회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36번. 재무비율 악화, 배임 횡령 등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재무구조 개선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등 회사 상황이 크게 변동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2, 3년차 지정 기간을 포함한 잔여 지정 기간 동안 지정됩니다. 37번.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2024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고 금년에 2025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는 경우 2년차 감사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입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의 경우 주기적 직권 지정 사유 모두 사유 발생 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하며 이 경우 2, 3년차 감사인은 신규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군 지정 제외 점수와 무관하게 1년차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우선 지정됩니다. 38번. 감리 조치로 2개 사업연도 지정을 받은 비상장사의 2년차 지정 기간에 신규로 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하면 신규 사유에 따른 지정 1년차 감사인 지정 시에도 기존 감사인을 우선 지정하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감사인을 우선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39번 질문은 생략합니다. 40번. 감사인 지정을 통지받은 감사인과 보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보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의견 조정을 신청한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재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통지 후 2주 내에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 간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번. 금융회사의 지정감사인은 금융회사 감사 실적 등 외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를 지정기초 자료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42번.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은 여러 곳을 지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는 회계법인 한 곳을 정하여 지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43번. 회계법인이 전년도에 지정받은 회사를 금년에도 지정받는 경우에도 감사인 지정 점수는 차감됩니다. 다만 지정 사유가 감사인 미선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4번은 금년에 새로 도입된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장사 업종, 산업전문가의 정의 등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7에 업종, 산업전문가 정의 등 구체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감사인 지정 사전 통지부터 적용됩니다. 45번. 산업전문가의 정의 중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외부감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회사에 감사 및 비감사 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때 최근 10년 이내와 200시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를 판단하며 용역시간 산출에 과도한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년부터 10년 이내에 제공한 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200시간 산정 시에는 현재 외부감사법상 외감 대상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시간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감 대상이었던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한 시간만 고려합니다. 또한 시간 산정 시에는 기말감사뿐 아니라 감사계획, 중간감사 등 해당 용역에 투입된 모든 시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6번. 산업전문가 정의 중 금융기관 등에서 산업에 관한 분석 등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를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기업분석 업무,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평가 업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으나 동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적절한 근거를 갖춘 경우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7번. 소속 공인회계사가 과거 감사 용역 등에 참여한 회사 업종을 판단할 때 산업분류코드는 제10차, 제11차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8번. 마지막으로 합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A사가 존속회사로 감사인을 3년간 지정받은 소멸회사 B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후 A사가 B사의 자녀 지정 기간 동안 B사의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존속회사 A는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과 B사의 지정감사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감사를 위해서는 합병 등기 후 지체 없이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의 승인을 거쳐 지정감사 의무 승계 의사를 밝히고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9번. 다음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스펙 A사가 존속회사로서 감사인을 지정받은 소멸회사 B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후 A사가 B사의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인데 이 경우 합병 후 A사는 B사의 감사인으로부터 지정감사 받아야 합니다. 50번. 다음으로 감사인을 1년간 지정받은 A사가 존속회사로 감사인을 3년간 지정받은 소멸회사 B를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후 A사는 어떤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존속회사 A는 기존 지정감사인으로부터 1년간 지정감사받은 후 자유선임하거나 소멸회사인 B의 자녀 지정 기간 동안 B사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지정감사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사 감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기 후 지체 없이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의 승인을 거쳐 B사의 지정감사 의무를 승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제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12월 결산 법인을 가정하였으며 그 외 결산 기업은 결산월에 따라 일정이 조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기초 자료의 작성 대상은 상장회사,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법인이며 상장법인 중 코넥스 기업의 경우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니나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이며 12월 결산 법인의 금년 제출 기한은 9월 19일까지입니다. 회계법인의 경우 산정 기준일인 8월 31일부터 2주 이내이며 금년 제출 기한은 9월 13일까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외부 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 eacrs.fss.or.kr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완료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재작성해야 하며 다수 건을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 최종 제출된 자료를 지정 기초 자료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작성 매뉴얼은 8월 31일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회계, 외부 감사인 선임, 외부 감사 FAQ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의 경우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 법인 구분과 금융회사 여부를 선택해 주시고 2024년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당기 사업연도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합병 분할 내역에는 2023년 9월 이후 합병 분할 기일과 금감원 고유 번호 및 회사명을 포함한 세부 내역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에는 우편 발송물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자료 작성 담당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고 선택 가능한 경우 기술 성장 기업 여부도 예, 아니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년간 재무지표에는 영업이익, 영업현금 흐름, 이자 비용 등을 원 단위로 기재하되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내 개별 재무제표 수치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 예외적으로 오류 수정이 단기 비교 재무제표에만 반영된 경우 비교 표시된 수치 기준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펙 합병 법인의 경우 합병 전 재무 기준은 비상장 법인을 기준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자 비용의 경우 영업의 비용상 이자 비용과 금융 비용 중 이자 비용 성격의 금액을 작성해 주시되 차입금 이자, 사채 이자, 기타 이자로 구분된 경우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 비용상 이자 비용 항목에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 비용상 금액만 이 항목에 기재하고 영업 외 비용은 이자 비용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과거 3년간 최대 주주, 대표이사 변경 항목에는 변경 건마다 추가 항목을 클릭하여 2021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 기간 중 변경 공시일, 변경 전후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변경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 변경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종목 항목에는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예, 아니오로 선택하되 세부 지정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횡령 배임 역시 추가 항목을 클릭하여 공시일, 임원 직원 구분, 혐의 금액, 자기 자본을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공시 기준으로 2023년 9월 이후 횡령 배임 혐의가 최초 발생한 경우 기재하되 2023년 9월 이전 발생한 경우라도 혐의 금액 등을 2023년 9월 이후 확인한 경우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신용 등급도 추가 항목을 클릭하여 등급 부여일, 평가기관, 평가 대상, 등급을 작성해 주실 수 있는데 3년 연속 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 흐름,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의 재무기준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최근 1년 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BBB- 이상의 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용정보회사의 등급과 제3자가 요청하여 받은 등급은 제외되며 증빙문서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은 6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자유선임, 지정, 해당 없음 중 선택하셔야 하고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단기감사 차수도
2024 사업연도가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3년 차인지 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거 6년 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여부를 감리 중, 무혐의, 조치, 해당 없음 중 선택해 주시고 무혐의이거나 조치인 경우 2018년 9월 이후 감리 무혐의 종결일 또는 조치일과 감리기관을 기재해 주시되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 감리와 다르며 작성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증선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2023년 9월 이후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3호에서 열거하는 여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9월 이후 외부감사법상 조치와 관련한 소송 및 집행정지가 있는 경우 제기 진행 종료 내역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금년부터 상장회사에 대한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제도가 시행되었는 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필요 여부를 필요 또는 불필요로 선택해 주시고 필요인 경우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7에 열거된 산업분류 중 해당 산업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종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 운수창고업, 통신 엔터테인먼트 방송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 금융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총 11개 업종입니다. 그리고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코넥스 상장사의 경우 열린 창구를 통해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정 기초 자료 신고서 작성 항목입니다. 본 지정 기초 자료 신고서는 직전 연도 말 자산 5천억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자산 1천억 이상인 대형 비상장사로서 소유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 상장 법인과 마찬가지로 합병 분할 내역에는 2023년 9월 이후 합병 분할 기일과 금감원 고유 번호 및 회사명을 포함한 세부 내역을 작성하셔야 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에는 우편 발송물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자료 작성 담당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여부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말 자산총액은 2023 사업연도 말 개별 별도 재무제표 자산총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주권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은 6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자유선임, 지정, 해당 없음 중 선택하시고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단기감사 차수도 2024 사업연도가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3년 차인지 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거 6년 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여부를 감리 중, 무혐의, 조치, 해당 없음 중 선택해 주시고 무혐의이거나 조치인 경우 2018년 9월 이후 감리 무혐의 종결일 또는 조치일과 감리기관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9월 이후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3호에서 열거하는 외부감사법 위반 관련 조치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하며 외부감사법상 조치와 관련한 소송 및 집행정지가 있는 경우 제기 진행 종료 내역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특수관계자 포함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발행주식 총수, 특수관계자 포함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지배주주명, 당해회사 주식 소유 특수관계자 수를 기재하셔야 하는데 지배주주 등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7항 및 제8항을 참고하셔야 하며 지분율 계산과 관련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표이사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항목에는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예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9월 1일 현재 소유 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 항목이 아니라 기타 추가 제출 내역의 해소 사유, 2024년 9월 1일 현재 수정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현황 자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서 미분리 해소를 입증하셔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의 경우 당기 사업연도에 2024년 8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주소 및 전화번호도 실제 자료 작성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법상 조치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이후 제기, 진행, 종료된 소속 및 집행정지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정제외 점수는 부과받은 점수를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1년,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이내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업무가 제한된 회사가 있는지 여부도 기재하고 명단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의 작성사항입니다. 금융회사 지정감사인이 되려는 경우 금융회사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의 예를 선택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수는 2024년 8월 31일 기준 등록 회계사 수를 경력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고 수습회계사 수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명단 파일도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는 회계사 현황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항목의 경우 2024년 8월 31일 기준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에 따른 담당자 수와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평균 인원을 기재해 주시고 품질관리 업무 담당 이사 지정 여부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재할 인원은 외감 규정 별표 1의 1호, 인력 중 라목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원이며 품질관리 담당자 월평균 인원은 직전 산정 기준일 이후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초 평균 인원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 관련 인원수를 기재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평균 인원 계산 내역, 품질관리 업무 인력의 인사기록 카드, 경력증명서, 2024년 8월 31일 기준 최근 1년간의 타임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능력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직전 사업연도 말 손해배상 공동기금,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회계감사 업무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하여 원화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연간보험료가 아니라 회계감사 업무 총 보상 한도 금액을 기재하셔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도와 관련하여 보유 여부를 선택하고 11개 산업 중 해당 산업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 세부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작성 사항입니다. 주로 미등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능력과 관련한 사항으로 품질관리 업무 전담자 지정 여부, 지정 대상 회사를 사전 심리 대상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감사 시간 집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여부, 증선위의 업무 설계 개선 권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인 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주요 FAQ, 지정 기초 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